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용인을 구해라. 부동산 마션 용인 구성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 한다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일대를 먼저 선점하니라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교통편을 하나둘 꽂히게 될 것이고 하나둘 꽂히면서 나의 자산은 불 수밖에 없더라. 이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국토교통부 발표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출산율 이대로라면이라는 주제가 되겠어요.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인구미래 공존 요 책에서 약간의 내용을 발췌하고요.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에서 10월 18일 월요일날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오늘의 주인공이죠. 용인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이죠. 어딜까요? 바로 국토교통부가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서 3번의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 내용이 하나로 입을 모아지는데 이름하여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 목적과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의 차이점, 지금까지 정보수의 땅 따먹기 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미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서울 경기권 중에서 7번째 주제 용인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보종동 1019-202번지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환승센터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간은 19년부터 28년까지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무려 8,2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종합표에서 말한 이 32개소 한 번에 보시고자 한다면은 2021년에서 2025년 주택구입 예정자 여기여기부터라 정보수의 땅 따먹기 채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몇 다시 몇 번지 오늘날은 어떠한 모습인데 앞으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지 내용 잘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기도 하지만 이 수요 공급 공식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죠. 허나 앞으로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생 통계를 보아하니 그 어느 지역도 서울 경기권을 비롯해서 인구가 느는 지역은 없을 뿐더러 전 세계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는 초라한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더라. 자,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게 불보듯 뻔하니 집을 더 짓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퀘스천 지금쯤 가져볼 수 있는데 허나 국토교통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방향은 다릅니다. 공급대책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 심지어 역 인근에 있는 집들 낮았던 거 허물어서 높이 짓는 고밀복합개발 사업도 열심히 추진 중에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 공급은 점점 늘어나고 수요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게 불보듯 뻔한데 그러면은 이 균형점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결론 오늘날 가격 요 가운데쯤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요 공급 공식에 의해서 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마지막으로 설명드려요. 인구미래 공존에서 제가 내용을 살짝 발췌해봤고 제 의견도 살짝 넣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겐 아직 기회의 창이 열렸다라는 제목인데 인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지금보다 컸었을 때가 있었을까? 계속하여 아이의 수는 줄어들기만 하니 어느 순간 한반도에서는 한국인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 두려움, 인구가 줄어서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은 불안감이 너무나도 크다. 더욱이 인구가 급격히 반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즉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이대로라면은 재밌어요. 2600년에서 700년쯤 되면은 대한민국에는 인구가 한 명도 남지 않는다고 해요. 실로 엄청난 일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부동산은 무조건 수요, 공급인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집 다 사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엄청나게 만들어진 인프라 시설, 집들, 지하철, 버스 노선 결론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날 그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211페이지인데 지금부터 3차 베팅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이 되겠어요. 가까운 일본은 25%가 고령화 인구이며 203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것 같다. 우리가 흔히 일본과 비교하자면 2030년 말에 우리는 일본만큼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첫 번째로 인구 변동의 이유가 있는데 일본에 비해 우리는 베이비붐 시기가 훨씬 더 길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와 후속 세대 인구 차이 또한 훨씬 더 크다. 이는 출생아 감속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뜻이 된다. 둘째로 한국은 현금 자산이 적고 부동산 자산이 절대적이며 심지어 대출을 잔뜩 끼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부채가 없는 자가주택에 퇴직금을 약 2만엔 정도로 쥐고 퇴직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연금이 고갈돼서 말라가는 실정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 즉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일본, 허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너무나도 불안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정부가 정책을 정말 잘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나라만 믿고 있으면 될까요? 제가 이 다음 편에 동탄역을 준비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한국은 국민연금이 얼마 정도가 구성이 되고 있고 일본은 얼마 정도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나라만 믿어서는 내 노후가 탄탄할 확률이 매우 적다. 따라서 개개인의 노후 준비는 개개인이 알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설픈 부동산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 곡선을 맞게 된다면은 이는 어쩌면은 날아가거나 버려지는 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쭉 내용 설명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10월 18일 날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을 했고요. 지방 살리기에 본격화 나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동일한 날짜죠. 21년 10월 18일 날 박찬호 박세리 고향마저 사라질 위기 이곳에 무슨 일이? 라는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호 박세리 고향 공주가 될 것 같은데 인구 감소 지역 지정 현황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인천에 2곳, 경기도에 2곳, 강원도에 12곳, 경북에 16곳, 대구에 2곳, 부산에 3곳, 경남에 11곳, 전남에 16곳, 전북에 10곳, 충남에 9곳, 충북에 6곳이 들어가 있어요. 결론은 서울 빼고 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심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러한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정책도 세우고 예산도 배정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연평균 인구 증감률, 두 번째 인구 밀도, 세 번째 청년 순 이동률, 네 번째 주간 인구, 다섯 번째 고령화 비율, 여섯 번째 유소년 비율, 일곱 번째 조출생 비율, 여덟 번째 재정 자립도 정도로 고민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산이 무려 3조 5,6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에 이런 것도 지원한다고 해요. 지역주도 인구 활력 계획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 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까지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정고수 의견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미래 부동산 시장, 적어도 이곳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경기권 32개소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자, 그 7번째 시간이죠. 용인시가 될 것 같고요. 바로 GTX A 노선 끝에서 두 번째, 7번째 역사 용인 복합환승센터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고수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어요. 용인 구성역 GTX A 노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용인을 상징하는 시조죠. 뻥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에 이게 무슨 일이고, 자, 무슨 일이 있는지 뒤쪽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련하여 최근 뉴스와 지자체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정확히 용인 복합환승센터 지번으로 선정된 그곳 누가 소유 중일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1019-202번지가 되겠는데 그 일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번지만 지목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등기부로 띄워봤습니다. 자, 여기 보정동 1019-202번지 동일하죠. 그랬더니 소유자는 이땡땡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59년생이 가지고 계시고 역시나 2017년에 구분지상까지 설정이 됐더라라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최근 뉴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1년 10월 7일자 기사가 되겠고요. 백군기 용인시장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플랫폼시티의 성공적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 잘못된 관행,
불공정,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토록 하겠고 용인의 100년 먹거리 확보는 물론 용인시를 성남, 화성, 이천, 평택, 천안, 청주로 이어지는 K반도체 벨트의 핵심 축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처인구 이동읍의 제2 용인 테크노밸리를 추가 조성하고 기흥구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에도 R&D, 첨단 제조 지식산업 용지를 확보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에 대거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K반도체 벨트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제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이달의 뉴스 창을 클릭해보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 K반도체 벨트가 부동산에 미칠 영향이라는 이러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작은 도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다른 뉴스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인데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 구축토록 하겠다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고요. 많은 곳들의 합작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한국도로공사, 경기도주택공사, 용인도시공사 5자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향후 국토교통부, 용인시,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력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들 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었고요.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용인역을 연결하는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고속도로의 GTX 역사를 연계한 환승체계의 국내 최초 사례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죠. 용인 같은 경우에는 환승센터일까요? 복합 환승센터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하되기 때문에 복합자가 앞에 붙었고 역시나 복합이 붙게 되니까 이러한 얘기가 나오죠. 친환경 충전시설, 편의시설, 복합 상업, 업무시설 등을 이곳 일대에 때려 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장터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용인 플랫폼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 제가 한번 발췌해봤어요. 21년 5월 달이 되겠고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사업에 맹꽁이들이 굉장히 많나봐요. 그래서 보존방안 수립 및 실행 용역도 나오고 있더라. 요 예산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잡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요 맹꽁이 살리는데 1억 원 넘게 들고 있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한 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되겠는데 역시나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이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고요. 복합 환승센터로 들어갈 예정이고 상업 주거 기능도 역시나 다양하게 늘 예정이다. 센트럴파크를 조성해서 연결 녹지를 구성토록 하겠다. 21년 보상 착수, 22년 실시계획인가, 23년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내용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뒤쪽에 가서 보니까 개발구상도를 볼 수가 있었는데 가운데 복합용지 쪽이 역사가 들어가는 구간이 되겠어요. 그 좌측에 단독주택 용지를 배정할 예정인데 이 일대에 사시는 분들 아마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그 위쪽으로는 IT 첨단산업, 그 좌측에 공동주택 아파트, 그 아래쪽에 아파트, 그 아래쪽에는 첨단 제조산업, 그 우측에는 공공 업무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원도 엄청나게 멋지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센트럴 플랫폼 파크라는 것을 가운데 두고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포레스트 파크, 그 위쪽에는 히스토리 파크, 그 가운데는 스카이 플랫폼 파크 등 공원 비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체계 구상도를 보아하니 역시나 GTX 용인역, 구성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네요. 같은 내용이고요.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 구축한다라는 내용 중에서 이 첨부 파일을 클릭해 보니까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에 약 275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2028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뒤쪽에 붙인 문서를 보니까 이러한 사진이 나와져 있어요.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살짝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노란 선을 타고 올라가서 이동을 하고 그 좌우측에는 건축물이 지어진다는 의미죠. 그럼 이 거리가 그닥 짧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곳 일대를 앞으로 이렇게 무빙워크를 깔아서 사람들이 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라는 계획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GTX, 철도와 복합 환승센터와 어우러지는 이러한 타운은 용인이 첫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용인시 인구 구성비와 양질의 일자리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 살펴봤더니 용인시 통계에 들어가서 인구 및 세대 통계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0세에서 110세까지 어르신들에 대한 모든 자료가 되겠고, 이 노란 색깔 같은 경우에가 우리나라의 생산 인력, 즉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열심히 내줄 수 있는 그 연령층을 이렇게 한번 제가 선정을 해봤어요. 20대에서 50대 정도가 되는데 그 인구수가 무려 60.3%가 되는 엄청나게 활발한 도시가 되겠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다음으로 100인 이상 기업체 현황 또한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등 68개 업체가 이미 자리하고 있고, 앞으로 이곳 일대에 엄청나게 양질의 일자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K반도체 전략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되겠고, 그 중심 K자의 꺾은 선 요 가운데에 용인이 자리하고 있더라라는 부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교, 화성, 기흥, 평택, 천안, 온양, 용인, 이천, 음성, 괴상, 청주에는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움직이고 기업도 움직인다.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용인시 의회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토지 이음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플랫폼 시티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 이미 고시는 떨어졌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구역, 2구역, 3구역, 4, 5, 6, 7, 8, 9구역으로 나눠서 자세한 지연 도면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용도 비율을 보니까 주거, 상업, 산업시설 용지, 도시기반 시설, 기타 시설 용지 등이 있는데, 이것 보시면 도시기반 시설 용지가 무려 57.5%, 도로, 공원, 학교 등으로 배정을 할 계획이구나 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연봉의 고급 일자리 많이 들어가고, 멋진 전원주택 지어질 예정이고, 그 일대에 GTX 꽂히고,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무빙워크 타고 집에 가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용인이 엄청나게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 머릿속에 상상이 가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 고시 자료를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대단하신 형님과 누님들이 많으시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는데, 어떻게들 아시고 지분으로 이 일대 산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셨죠. 이미 사셨죠. 그 지역을 보아하니 강남구, 송파구, 강남구, 과천, 기흥, 강남, 분당, 강남, 기흥, 이분들의 지분으로 토지를 사신 목적은 무엇이다? 투기일까요? 정부에서 보면 역시 투기로 보겠지만, 이들이 구입할 때 당시에는 투자라는 목적으로 두고 이 땅을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용인을 대표하시는 분이죠.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계실까요? 공약사업 이행 현황에 대해서 경제 일자리를 클릭하게 되면 정상 추진이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행률이 약 60% 진행 중에 있고, 좀 전에 보셨던 내용, 동일한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23년에 착공, 28년에 완공,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의회 자료 가서 보니까 재미난 부분 확인해 봤어요. 간단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시는 국내 최초의 반도체 집적화 디자인 용역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동읍 제2용인 테크노밸리 원산면 반도체 협력산업단지, 기흥 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27산업단지에서 약 7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약 7만 개면은 일자리 한 개당 가족 수까지 곱하면 약 20만 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의 좋은 인재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산단 입주 기관과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도입 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네요. 반도체 쪽에 입사를 희망하시거나 계획을 하시는 분이라 한다면은 이쪽으로 하루빨리 주소를 옮겨놓음도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 시의회 자료를 보고 정보수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 일대 위성지도로 보면 어떨까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19-202번지를 제가 검색을 해봤고 그곳을 중심에 두고 약 1km 반경 도보 15분 거리를 또 동그라미 그려봤습니다. 역시나 많은 아파트들 현장에 위치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시설들 들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검정점 이 위치가 바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갈 곳이고 역시나 철도역 앞은 상업지로 구성되는구나 라는 부분도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대 오늘날 아파트 가격을 보아하니 역시나 비싸지만 앞으로 더 오를 확률도 크다. 이미 선반영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GTX 같은 경우에 2024년에서 5년 정도 개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철도 출입구까지 빼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더 오르지 않을까 정보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동안 남들이 다 사간다. 늦게 파는 놈이 항상 더 번다. 선구매 후분석.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투자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 수도권 역세권 신축은 보험과 같다.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위 이야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부분의 적용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인구 감소, 수요 공급을 생각해본다면 이 모든 공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틀렸다고 검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보수 1, 2년 사이를 의미하는 게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 우리가 어르신이 됐을 때 그때와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그때쯤 한번 미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정보수 이렇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고민할 때 더 고민해보고 적절한 타이밍, 매도 시점을 잡은 후에 최대한 오래가고 자산 증식이 가능할 부동산으로 옮겨 담고 투자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던질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그곳 일대를 선점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 인구가 아무리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그곳 용인복합 환승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